주영채가 차수아를 향해 냉정하게 말합니다. 정원이가 뺏어간 내 자리야. 복수하겠다는 선언이죠. 한편 차수아는 한혜라를 마주하고 묻습니다. 당신 그럴 자격 있어? 두 여자의 대결이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거액 유산까지 등장하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들려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펼쳐집니다. 주영채의 복수 선언, 차수아와 한혜라의 충돌, 그리고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거든요. 지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차수아는 공난숙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감사가 들어갔고 공난숙은 횡령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죠. 한혜라는 암 진단을 받았고 주영채는 엄마의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차수아에게는 외할아버지의 거액 유산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주영채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요. 차수아에 대한 감정이 뒤죽박죽인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차수아가 부럽습니다. 진짜 차정원이라는 정체성을 되찾았고 가족도 찾았고 이제는 거액의 유산까지 물려받게 됐잖아요. 반면 자기는 뭐죠? 가짜로 살았던 과거, 감옥 갈 엄마,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주영채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십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고 나가지만 주영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온통 생각뿐이죠. 25년이라는 시간이 스쳐 지나갑니다. 차정원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요. 건양그룹 손녀로 대접받았던 순간들, 좋은 학교에 다녔던 추억들, 그 모든 게 이제는 거짓이 돼버렸어요. 주영채가 중얼거립니다. 내가 누구지? 정말로 주영채인가?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에 차정원이 남아있는 건가? 정체성의 혼란이 주영채를 괴롭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름은 주영채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차정원이라는 정체성이 남아있습니다. 주영채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어요. 나는 대체 누구지? 주영채인가 아니면 차정원이었던 사람인가? 이 고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이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살아온 시간, 경험, 기억 모두가 정체성을 만들어요. 주영채는 25년을 차정원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거짓이었다고 해서 쉽게 지워질까요? 이때 주영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공난숙에게서 온 문자예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도와달라고, 혼자 감옥 갈 수 없다고, 딸이 엄마를 버리면 안 된다고 애원하는 메시지죠. 주영채는 한숨을 쉽니다. 엄마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딸에게만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영채가 결심합니다. 엄마를 돕지 않기로요. 대신 자기만의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차수아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 이해가 되시나요? 주영채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복잡한 감정이 이제 복수심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주영채가 카페를 찾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차수아를 마주치게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죠. 먼저 말을 꺼낸 건 차수아입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카페는 잘 되고 있냐고 물어요. 주영채는 놀랍니다. 차수아가 자기 카페를 알고 있다는 게요. 차수아가 설명합니다. 주하늘에게 들었다고요. 동생이 누나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줬대요. 주영채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정원 씨는 참 좋겠다고요. 모든 걸 되찾았잖냐고 말이죠. 차수아는 주영채의 목소리에서 원망을 느낍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주영채가 계속 말합니다. 25년간 차정원으로 살았던 건 자기라고요.
그 정체성이 이제는 차수아 거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차수아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그건 애초에 내 거였던 적이 없다고요. 도둑질한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주영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도둑질.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엄마 때문이었다고 항변해요. 하지만 차수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든 결과는 같다고, 내 인생 25년을 빼앗아간 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정말로 팽팽한 대치 상황이에요. 주영채가 말합니다. 알았다고, 그럼 정원 씨도 각오하라고요. 내가 받은 상처를 갚아줄 거라고 선언합니다. 차수아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저 차갑게 쳐다볼 뿐이죠. 해보라는 듯이요. 주영채가 카페를 나갑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차수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쉽니다. 또 다른 적이 생긴 거예요. 자, 한편 한혜라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한혜라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에요. 구토도 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몸은 계속 약해집니다. 하지만 한혜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고 싶거든요. 딸 차수아를 다시 만나고 싶고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한혜라가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치료비는 누가 내주는 거냐고요. 자기는 돈이 없는데 말이죠. 간호사가 대답합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있다고요. 누군지는 밝힐 수 없지만 모든 치료비를 대주고 있대요. 한혜라는 눈물이 납니다. 누가 자기를 도와주는 걸까요? 진세미일까요? 아니면 혹시 차수아일까요? 사실은 진세미입니다. 딸이 엄마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는 거죠. 한혜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연히 병원비 영수증을 보게 됐는데 거기 진세미의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한혜라가 진세미에게 전화합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진세미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직 엄마와 대화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한혜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세미야, 고마워.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나중에 꼭 제대로 사과할게. 제발 건강하게 살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이죠. 진세미는 메시지를 읽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가 미워도 그래도 엄마니까요. 복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미워하면서도 걱정되고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가족의 끝말이에요. 자, 이제 차수아와 한혜라가 다시 마주칠 시간입니다. 차수아는 병원에 갑니다. 한혜라를 만나러요. 왜 갔을까요? 사실 차수아도 잘 모릅니다. 그냥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향한 거예요. 병실 문 앞에서 차수아는 망설입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이때 병실 문이 열립니다. 한혜라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오다가 차수아와 마주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봅니다. 한혜라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해요. 차수아가 자기를 찾아왔다니 믿을 수 없는 거죠. 한혜라가 먼저 말합니다. 정원아, 왔니?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차수아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정원이 아니라 차수아라고 정정해요. 이제 그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다고, 차수아라고 부르겠다고 말해요. 차수아가 물어봅니다. 왜 그랬냐고요? 왜 자기를 버렸냐고, 25년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고 따져 묻습니다. 한혜라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냥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할 뿐이에요. 차수아가 차갑게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다냐고요. 25년이 미안하다는 말로 지워지냐고 반문합니다. 한혜라가 울먹입니다. 안다고요. 자기가 저질렀던 일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고 말해요. 그래도 기회를 달라고,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엄마 노릇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차수아가 비웃습니다.
당신 그럴 자격 있어? 하고 묻죠. 25년간 나를 버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엄마 노릇을 하겠다는 거냐고 말입니다. 한혜라는 할 말이 없습니다. 차수아의 말이 맞으니까요. 자격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엄마로서 뭔가 해주고 싶은 겁니다. 차수아가 돌아서려고 합니다. 더 이상 대화할 게 없다는 표정이에요. 하지만 한혜라가 차수아의 손을 잡습니다. 제발이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려요. 차수아가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요.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라고요. 내 엄마는 조미향이라고 선언합니다. 한혜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웁니다. 정말로 모든 걸 잃은 거예요. 딸의 마음까지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차수아는 병원을 나오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강한 척했지만 사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친엄마를 거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진세훈이 차수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아줘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죠. 차수아가 진세훈의 품에서 웁니다. 한참을 울어요. 그렇게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차수아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한혜라를 완전히 거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기회를 줘야 할까요? 자, 이제 외할아버지의 유산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차수아는 변호사를 다시 만납니다. 유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외할아버지는 대기업의 창업주였대요. 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웠고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딸 한혜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대요. 한혜라가 진태석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진태석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한혜라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고 그 후로 연락을 끊었대요. 외할아버지는 평생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녀 차수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대요. 직접 보고 싶어 했지만 한혜라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손녀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사람을 고용해서 수소문도 하고 광고도 내고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만약 손녀 차수아를 찾으면 전 재산을 물려주라고 적었던 겁니다. 차수아는 눈물이 납니다. 자기를 그렇게 찾아준 사람이 있었다니요. 평생 외로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가 말합니다. 유산을 받으려면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요. 수백억 원의 재산이 차수아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차수아는 고민합니다.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외할아버지의 돈을 받는 게 맞을까요? 차수아가 묻습니다. 한혜라는 이 사실을 아냐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모른다고요. 유언장은 비밀리에 작성됐고 차수아를 찾으면 그때 알려주기로 했대요. 차수아는 더 고민이 됩니다. 한혜라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후회할까요?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할까요? 차수아가 결정을 내립니다. 일단 유산을 받기로요. 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변호사가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차수아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차수아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돈보다는 외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한 번이라도 안아주고 싶었어요. 공난숙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가 확실해요.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조사실은 차갑고 삭막합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공난숙은 초췌한 모습이에요. 한때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검사가 물어봅니다. 인정하냐고요. 공난숙은 부인합니다.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누군가 자기를 모함하는 거라고 주장해요. 검사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증거를 보시죠. 그리고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집니다. 공난숙이 서류를 봅니다.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회계장부까지 모든 게 자기의 범죄를 증명하고 있어요. 공난숙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대체 누가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한 걸까요? 검사가 말합니다. 내부 제보자도 있다고요. 공난숙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증언했대요. 공난숙이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덕분에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를 고발한다고요? 하지만 검사는 차갑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협박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하지만 검사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은행 계좌 내역, 서류, 증인 진술까지 모든 게 공난숙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어요. 공난숙은 패닉에 빠집니다. 이제 정말로 끝인가요? 감옥에 가야 하는 건가요? 공난숙이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냐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고 집행유예는 불가능하고 실형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공난숙이 소리칩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자기는 감옥에 갈 수 없다고 악을 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공난숙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공난숙은 마지막으로 주영채에게 전화합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법정에서 좋은 증언 좀 해달라고 애원해요. 하지만 주영채는 거절합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엄마의 인생은 엄마가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공난숙이 울부짖습니다. 배신자라고, 못된 딸이라고 욕을 퍼붓죠. 주영채는 전화를 끊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한 거예요. 공난숙은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인과응보 아닐까요? 차기범과 조미향은 차수아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가족이 모인 따뜻한 시간이에요. 조미향이 말합니다. 유산 받게 돼서 축하한다고요. 외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했나 보다고 말해요. 차수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말해요. 이 돈으로 좋은 일 하고 싶다고요. 자기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차기범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착한 딸이라고요. 차수아는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2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한 구석으로는 한혜라가 신경 쓰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친엄마니까요. 암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려요. 진세훈이 차수아에게 말합니다. 한혜라를 한 번 더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후회하기 전에 말이죠. 차수아는 고민합니다. 정말 다시 만나야 할까요? 주영채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차수아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며칠 동안 주영채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차수아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밤낮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여론을 이용하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 차수아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주영채가 찾아간 곳은 언론사입니다. 기자를 만나는 거죠. 기자는 중견 기자예요. 특종을 좋아하고 자극적인 기사를 잘 쓰기로 유명하죠. 주영채는 이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기자가 물어봅니다. 무슨 제보냐고요? 주영채가 말합니다. 차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건양그룹 상속녀의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기자의 눈이 반짝입니다. 특종의 냄새가 나거든요. 건양그룹이라면 대기업 아닙니까? 그 상속녀에 대한 스캔들이라면 대박이죠. 주영채가 계속 말합니다. 차수아가 복수심에 불타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공난숙을 고의로 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해요. 기자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더 말해달라고 요청해요. 주영채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냅니다. 공난숙과의 대화 녹음, 차수아와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겪은 일들을 정리한 문서예요. 물론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영채는 상관없어요. 차수아를 곤경에 빠뜨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기자가 증거가 있냐고 묻습니다.
주영채는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공난숙도 같은 증언을 할 거라고 덧붙입니다. 기자는 기사를 쓰기로 합니다. 이런 특종을 놓칠 수 없거든요. 며칠 후 기사가 나갑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건양그룹 상속녀 차수아, 복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 충격적인 내용이죠. 기사에는 차수아가 공난숙을 고의로 망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주영채의 증언도 실려 있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리고 SNS에서 화제가 돼요. 사람들이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차수아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복수의 화신이었다고, 너무 무섭다고, 공난숙도 불쌍하다고 말이죠. 물론 차수아를 옹호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25년간 고통받았으면 복수할 만하지 않냐고, 공난숙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라고요. 하지만 비난하는 댓글이 훨씬 많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들끓습니다. 사람들은 차수아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해자라고, 복수심에 불타서 남을 괴롭혔다고 말이죠. 차수아는 이 기사를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자기는 그냥 진실을 밝혔을 뿐인데 왜 악인 취급을 받는 거죠? 차수아는 기사를 읽고 또 읽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자기에 대한 기사라니요? 완전히 왜곡됐잖아요. 진세훈이 화를 냅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해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차수아는 지쳐 있습니다. 또 싸워야 하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차수아가 중얼거립니다. 주영채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요. 자기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주영채는 이미 적이 된 거예요. 차수아는 반격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거든요. 차수아가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명예훼손으로 주영채와 기자를 고소하기로 해요. 변호사가 말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요. 기사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니까요. 차수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주영채와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는 게 슬픈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정말 복잡해졌죠? 차수아와 주영채의 대결, 한혜라의 투병, 공난숙의 몰락까지 모든 게 뒤엉켜 있습니다.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차수아는 주영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혜라와는 화해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치열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주영채의 두 번째 공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차수아에게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게 뭘까요? 한혜라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들려주세요. 다음 회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